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반도체죠. 특히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는 어떤 게 더 맞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하고 계실 고민일 텐데요. AI 붐의 심장, 엔비디아에 그냥 올인할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에 거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라는 게임의 룰인데요. 이게 일반 주식 투자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레버리지 ETF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빚을 내서 수익률을 뻥튀기 하는 상품이에요. 2배, 3배짜리 상품들은 기초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 나는 2%, 3%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약속이 딱 하루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일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하루라는 조건 때문에 구조적인 핸디캡,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정상을 새로 하거든요. 이걸 일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동성 잠식이라는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만 해도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매일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 ETF 가격은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100달러짜리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10% 올라서 110달러가 됐어요. 그럼 2배 레버리지 ETF는 20% 올라서 120달러가 됐겠죠? 자,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110달러에서 다시 100달러로 돌아오려면 10%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약 9.1%만 빠지면 되거든요. 그럼 2배 ETF는? 맞습니다. 그거의 2배인 18.2%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120달러에서 18.2%가 빠지면 98.16달러가 됩니다. 어때요? 원래 주식은 본전인데 나는 거의 2% 손해를 본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 잠식의 마법, 아니 마술 같은 함정입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룰을 이해했으니 이제 첫 번째 선수를 만나보시죠. 바로 반도체 산업 전체에 거는 섹터 베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SOX를 쏙슬이라고도 불리는 상품이죠. 이름 한번 거창한데 그냥 NYSE 반도체 지수를 하루에 3배 따라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시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 쟁쟁한 선수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회사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대표 선수 30명으로 구성된 드림팀 전체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장점은 명확하죠.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회사가 좀 삐끗해도 다른 회사들이 잘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특정 회사 실적 발표 때문에 밤잠 설칠 일은 좀 덜하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산업 전체가 빌빌거리거나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도 아까 봤던 그 변동성 잠식 때문에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수 입장해볼까요? 이번엔 분산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한 놈만 패는 전략. 바로 올인 베팅입니다. NVDA 같은 상표들이 대표적이죠.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엔비디아 주식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00%! 여러분의 모든 돈, 모든 희망, 모든 리스크가 오직 단 하나의 회사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AI는 곧 엔비디아다. 이 공식이 먹히는 한 수익률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하지만 단점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적 발표 한번 잘못 나오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하락은 그냥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끝판왕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정면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매력적인지 항목별로 따져보죠. 먼저 모두가 웃는 강세장에서는 어떨까요?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SOXL도 물론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에 올인한 엔비디엘은 그야말로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는 산업평균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SOXL도 당연히 크게 빠집니다. 하지만 분산 효과 덕분에 최악은 면할 수 있는 작은 완충 장치가 있죠. 반면에 엔비디엘은 그냥 수직 낙하할 수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도 변동성 잠식 때문에 계좌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심리죠. 여러분 밤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SOXL은 A 반도체 산업이 망하겠어 하는 믿음이라도 있지만 엔비디엘은 다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쫄깃해지고 혹시라도 나쁜 뉴스 하나 뗄까봐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 감당하실 수 있나요? 자,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게임에는 정해진 승자가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투자자인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분이라면 XOXL 즉 섹터 베팅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 근데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좀 무섭다. 개별 기업 뉴스 일일이 챙겨볼 시간은 없다. 이런 분들은 산업 전체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반면에 NVDL 같은 올인 베팅은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엔비디아의 AI 독주에 대한 확신이 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감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다. 인생은 한 방, 최고의 수익을 원한다. 이런 강한 확신과 리스크 감수 능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무기는 없겠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 베팅은 산업 그 자체에 거는 것이고 단일 종목 베팅은 하나의 강력한 스토리에 거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거대한 산업의 성장을 믿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하나의 스토리에 더 큰 확신이 있는가?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